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이제 오늘로 딱 6일째를 맞았습니다. 아직 정책 효과를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일단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보면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네, 한편 이틀 뒤죠. 21일에는 신규 공공택지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유유부지, 그린벨트 등 30곳을 지정해서 30만 호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추가 카드가 있죠. 바로 공시가격 현실화 이야기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9.13 대책 후속 조치 논의에서 관련 언급이 나왔다고 하죠. 네. 생각보다 많은 후속 조치와 또 현상들이 현재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전문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지금까지 흐름을 봤었을 때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약효를 내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시장 흐름 주춤하고 있고요. 호가 급등이 멈추면서 그래도 주인들이 호가를 좀 낮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주인들이 안 판다, 가격을 더 올리고 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약간씩 가격 조정도 해주면서 어떻게 됐든지 약보합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책 내용이 그렇게 약한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종부세만 강화된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전세자금 대출까지 다 건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부담을 좀 느끼고 있고 사실 최근 몇 달 동안 너무 많이 급등해가지고 좀 피로감도 많이 쌓였거든요. 이 기회에 좀 쉬어가자라는 분위기도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겹친 요인이 있다. 강남권 일대 아파트 호가들이 조금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아무래도 많이 올랐으니까요. 많이 올랐으니까 조정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투자 수요도 많이 몰린 지역들이 아무래도 좀 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강남뿐만 아니라 마용성, 분당 이런 지역들도 전반적으로 좀 안정세를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좀 시세가 싼 10억 이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요? 아무래도 풍선 효과죠. 이게 대책이 나와서 심리적으로 약간 안정을 찾고는 있지만 투자 심리가 꺾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살아있고 잠시 이렇게 안정을 찾고 있는 상황인데 당연히 규제가 좀 피하는 지역들 10억 이하 집들이거나 이게 비규제 지역들은 투자 수요들이 그쪽으로 몰리면서 풍선 효과가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정부가 9.13 후속 조치를 속속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시세가 급등한 주택은 그 상승분을 공시 가격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그 현재 실거래가와 그리고 공시 가격 간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현재는 한 7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시가가 한 18억 정도 되면 공시 가격이 13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행 기준에서 한 시가 한 18억 정도 1주택자 같으면 종합부동산세를 한 150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공시 가격이 만약에 100%까지 올랐다. 두 배는 아니죠. 현재 70% 정도 수준에서 100% 정도 오르면 종합부동산세는 한 300만 원 정도, 한 2배 정도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100%까지 올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종부세, 재산세가 같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좀 문제가 되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주택이 대상이거든요. 1주택자는 9억, 다주택자는 6억까지는 공제가 되는데 이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거나 종합부동산 세율만 올리면 고가주택 대상이 종합부동산세만 오르니까 이게 비싼 집을 안 가진 분들은 크게 영향이 없는데 공시가격을 다 올려버리면 재산세는 모든 집을 가진 사람들이 다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서민들의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호가를 올리자 얼마 이상 밑은 내놓지 말자. 일종의 담합인 거죠. 그때 잠깐 언급하긴 하셨지만 일부 포털 사이트의 카페라든지 아니면 부동산 시세를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를 통해서 이런 담합 행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후속 조치로 이런 부분들을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실제로 이런 일이 현장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부터 여쭤볼게요. 일단 벌어지니까 이런 정부에서 이제 규제를 한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집값 상승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이게 전형적인 현상인데요. 이게 단합 때문에 집값이 이렇게 과열됐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분명히 단합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시장을 교란시키고요. 최근에 또 SNS나 카페 등이 활성화되면서 예전보다 더 극성을 부리는 부분도 있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좀 우려스러운 건 이게 법도 개정한다라고 하고 처벌을 한다라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단합을 해서 이렇게 처벌된 경우는 거의
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에도 뭐 말만 그렇고 손방망이 처벌이 끝나면 그거 봐라, 그거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만은 저는 좀 강하게 처벌을 해서 실질적으로 좀 적발을 하고 처벌까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현장 단속하겠다 이게 아니라 입법을 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서요. 필요한 부분 처벌 근거를 더 강화하겠다. 뭐 지금도 조금 사실은 다른 얘기 아닌가 법이 싶어서. 없는 건 아니고요.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법이 없다라기보다는 의지가 없었나 싶은데 이제 이번에 법을 강화하겠다는 건 기존에는 그냥 단합을 해서 우리 집값 얼마 올리자 뭐 이런 거였는데 네. 최근의 양상은 중개사들을 압박을 한단 말이에요. 중개사들은 네. 정상 가격을 올렸는데 주민들이 단합을 해서 얼마 이상은 올리지 마라. 그 중개업소에 물건을 내놓지 않겠다. 또는 네. 허위 매물로 신고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정부에서는 중개사를 압박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제 뭐 법을 입법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벌하겠다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게 중개사들 입장에서는 그 아파트 주민들이 다 고객이란 말이에요. 이번만 장사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장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신고를 해서 뭐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이게 처벌을 받는 소문이 나게 되면 과연 그 중개업소가 그 지역, 그 아파트 단지에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중개사들이 억울해도 실제로 그렇게 신고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부의 공급 대책이 나오게 되는데 지자체, 특히 서울시와의 조율이 지금 순탄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서울시가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도 6만 호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9.13 대책에서 강력한 예. 수요 억제 대책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공급 확대 대책은 말만 나오고 다음 기회에 이렇게 미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다음 기회가 과연 뭘까? 이제 기대치가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 지금 정부 상황을 보면 여러 가지로 좀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기존에 준비하고 있던 8곳은 여당의 신창현 의원께서 유출을 하면서 김이 좀 빠져버린 상황이고요.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도심 유효지를 이용해서 6만 가구 정도 정부의 계획보다 더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여기가 어디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집값 안정을 하려면 수도권 외곽 지역, 사실 8곳 유출된 것 중에 시흥이라든지 안산시라든지 의정부 이런 곳들은 서울 집값 안정에 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서울 도심에 얼마나 많은 양질의 주택이 공급되느냐인데 서울시 계획처럼 뭐 괜찮은 지역에 6만 가구 정도 공급이 되면 좀 안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잘못하면 또 이게 로또 분양 열풍이 생겨서 네. 오히려 또 부작용이 생길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분양도 중요하지만 좀 영구 임대 아파트를 6만 가구 중에 과연 얼마나 공급이 될까 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내일 모레 발표되는 그 공급 대책에는 일단 뭐 유휴부지나 수도권 일부 지역만 공개되고 그린벨트 해제는 더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서울시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네. 반대할 명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린벨트 풀어서 집값이 공급된다고 해서 과연 서울 집값 문제가 해결이 될까? 그건 굉장히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MB 정부 때도 그린벨트 풀어서 보금자리를 많이 공급했지만 물론 일시적으로 좀 안정이 된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됐거든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남겨둬야 될 그린벨트를 지금 집값의 문제 때문에 해제를 해서 개발을 한다. 그 부분은 저도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서울시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면 용적률을 올려서 재건축 재개발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 그러면 또 투기 열풍이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고 그게 아마 곧 나올 이번 주 금요일 날 나올 예정인 대책 내용에 그린벨트 내용까지 포함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할 것 같고요. 이번 서울시에서 나온 도심 유유지 정도가 포함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20일 날 일단은 뚜껑이 열리는 그 결과물을 좀 보고 다시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고. 네. 자, 그에 앞서 이제 지난 9.13 대책의 뭐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대출 규제 부분에 있어서 의외로 예상보다 그렇죠. 초강력 대응 수준이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장에서 일단 적용이 됐잖아요. 네.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출자금에서 말이죠. 굉장히 난리도 아니죠. 네. 9.13 대책으로 가장 바쁜 사람이 은행 창구 직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실 다른 대책들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뭐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 주택 취득분부터 아니면 2020년부터 뭐 이런 유예 기간이 있는데 이번 대출 규제는 즉시 적용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다주택자들, 투기꾼들이 이렇게 뭐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는 걸 막아야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인데 실수요자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 후배 중에 한 분은 5년 동안 집을 산 적도 없고 뭐 집이 여러 채 있지만 투기를 한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님한테 상속도 받고 해서 이번에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은행에 가니까 대출이 막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현재 굉장히 멘붕이 오면서 당황하는 상황인데 네. 이런 실수요자에 대한 좀 이런 고민은 없고 갑자기 2주택자 이상은 뭐 1주택자 이상은 규제를 하겠다라고 나와 버리니까 은행도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서 당황하고 실수요자들은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입니다. 네. 자, 만약에 다음 달에 이제 DSR까지 전면 도입이 된다면 한층 더 대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빡빡한 규제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뭐 거의 대출 받지 말라는 소리 같습니다. 뭐 네. 현재 DTI 같은 경우에 이제 소득 대출 같은 경우는 기존 현재 신규 담보 대출에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의 이자만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DSR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로 받을 주택 담보 대출 원리금, 원금과 이자는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기존 주택 대출 플러스 신용 대출, 기타 대출 다 포함해서 원금과 이자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강화됩니다. 그래서 네. 어차피 뭐 대출이 잘 안 나오지만 안 나오는 대출이 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집값 안정화를 위한 이런 대출 규제까지도 강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뭐 나오고 있는 얘기가 또 분양 원가 공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네. 되면은 뭐 분양가 자체는 낮아질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 또 로또 청약 논란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죠. 뭐 최근에 이제 강남 쪽에도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인위적으로 분양가를 낮춰버리면 네. 대출은 막혔고 분양가는 낮아졌단 말이에요. 대출을 못 받는 서민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기회가 돼도 자격이 네. 돼도 못 하는데 여윳돈이 있는 고액자산가들 그렇죠. 여윳돈이 있는 분들은 경쟁률은 낮아지고 당첨 확률은 높아지기 때문에 로또 현상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지금 수요 억제, 강력한 수요 억제 대책을 하는 상황에서 분양 원가를 공개해서 분양가를 낮추게 되면 결국에는 시장 안정에는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네. 자, 9.13 후속 대책 시장 분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